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대 도박 안 했습니다. 제 아들 1호 게임 안 했습니다. 도박. 앞으로 가서 행사 올릴 때도 협찬, 이런 걸 보고, 뭐, 광고도, 전문 광고 해가지고, 자기 그 소속사 가수들이 무진장 많더라고. 이게 변장한 모습이냐고요. 그분들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어제 가수 태진아 씨가 억대 도박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네. 이 정공복을 택한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어찌됐건 그냥 나름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게 사실 어저께 질의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자회견은요 진실을 밝힌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들어가는 게 기자회견이에요. 더군다나 어저께처럼 그 태진아 씨를 아예 반대하는 어떤 시사전을 위해서 얘기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예.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태진아 씨가 준비한 어떤 영상, 준비한 멘트들만 듣고 나오는 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어저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태진아 씨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다만 태진아 씨가 어찌됐든 간에 기자회견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약간의 여론의 흐름이 태진아 씨에게 녹취록 어떻게 공개했으니까요. 네, 네. 조금 태진아 씨에게 현재까지는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선 진실은 오늘 아마 아까 자막에도 나왔죠. 후속보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사전 USA. 거기서 이제 뭘 나오는 게 봐야 시사전을 해서 뭘 들고 있는지를 봐야 그래야 이제 진실이 가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카지노에 갈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워낙 공인이기도 하고. 첫째,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인인가,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고 연예기획사 사장이지 공인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람인데 네네. 우리가 공인하는데 저는 그 연예인들이 공인이라는 데서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카지노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도박이라는 말과 카지노 출입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카지노에 억대 도박을 했던 10억대를 했던 그 돈이 출처가 어디냐, 외환관리법 위반인지 환치기를 했는지 이게 본질이다. 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기심이 시사저널 USA가 저는 처음 들을 때 시사저널 미국 지사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네, 관련이 아니라면서요. 없다고 합니다. 네, 시사저널 측에서도 네. 강하게 항의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개인이 몇 명이 미국에서 만드는데 저렇게 20만 부를 달라는 것은 저건 사이비 언론의 전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과 사이비 언론이 등장하고 카지노가 등장하니까 대중의 호기심이 큰데,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카지노 출입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도박을 했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의 문제다. 저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협박을 했다면 저건 제대로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카지노에 출입하고 여부는 법적인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좀 우려가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태진아 씨 이야기가 이렇게 전 국민이 떠들썩할 만한 이야기인가? 네. 우리가 과연 그렇게까지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또 이 공적인 그 사회적인 관음증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파헤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또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그 몇몇이 만든 이 언론 매체였지만 이 시사저널 USA가 결국은 어떤 특정 누군가를 하나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회적으로 한 개인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자, 태진아 씨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쟁점사항 3가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태진아 씨가 말한 가족 여행이다 대 변장을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박을 했다. 일단 어제 그 카지노 지배인의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변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쟁점인데 예. 디테일하게 보면 크게 보면 2가지예요.
도박의 문제 첫 번째가 도박을 했느냐 이게 뭐 합법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이 카지노 가서 그냥 오락으로 하는 거냐 네. 아니면 정말 그 환치기까지 해가지고 돈 엄청나는 억대 도박이냐 네. 그 외환관리법이나 어떤 도박죄에 위배가 되는 그런 행위냐 그거거든요. 그거 중에 첫 번째 건데 태진아 씨가 가족여행이라는 거잖아요. 가족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라스베가스 놀러 가서 룰렛 정도 하고 밖에서 바카라 약간은 그 정도인 건데 변장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박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몸까지 숨기면서 바카라를 했다고 하면 사실 그게 뭐 억대까지 아니지만 외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불을 넘어갔을 가능성은 높은 것이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쪽 게 시사저널 USA 얘기고 그 다음에 가족여행의 태진아 씨 얘기인데 네. 이건 글쎄 제가 봤을 때는요 밝혀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태진아 씨는 어저께 그 변장 안 한 사진 들고 나왔습니다. 너 이거 딱 중절모까지 쓰고 사진 같이 찍었잖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태진아 씨 기자회견의 맹점이 뭐가 있었냐면 시사저널 USA에서 말했던 카지노는 다른 카지노입니다. 네, 헐리우드 다른 파크인가요? 헐리우드 파크. 근데 저 태진아 씨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간 카지노 지배인인데 얘기 들어봐 하고 전화 연결한 사람은 네. 그 다른 허슬러 카지노인가 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쟁점이 아닌 카지노 지배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태진아 씨의 주장은 네. 사실 신빙성 약한 건 사실이죠. 다만 태진아 씨가 정말 VIP 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는 그런 증거를 시사저널 USA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도박 문제는요, 양측에 공방하다가 영원히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두 번째가 바로 김태현 변호사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000 베팅이다라고 태진아 씨의 주장과 억대 베팅이 다른 의혹. 이 $1,000 부분은- 베팅이 아니고 예. $1,000를 가지고 이렇게 $1,000 베팅이라면 1,000불을 한 번씩 베팅한 건데 그건 아니고 네. 1,000불을 가져가서 한 5,000불 정도를 땄다는 얘기거든요. $7,000 정도를 땄다는 거죠. 땄다는 네. 거니까 $1,000 베팅은 아닌데 이제 억대 예. 베팅은 밀폐된 공간 VIP 룸에 가면 1,000불 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베팅 한 개가 네. 미니멈 한 개가 뭐 최소한 1,000불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한 번 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VIP 룸에 갔냐 안 갔냐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다고 봅니다. 결국 네. 아까 말씀하신 외환관리법도 여기 걸리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엄청난 돈을 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국내에서 달러를 갖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돈을 네네. 일단 우리가 만불이죠. 근데 이 부분은 그 카지노, 뭐 VIP 룸이든 아니든 거기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줄까요? 카지노에서 아마 절대 안 하죠. 그걸. 안 열어요. 그게요. 네. 쟁점이요. 이 예. 태진아 씨에 관련한 이 억대 도박을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수사할 계획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거 뭐 CCTV를 보고 이러려면은 경찰이 태진아 씨를 노리고 수사를 돌입해야 그쪽에 헐리우드 파크에 가서 CCTV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럴 지금 수사 계획이 없으니까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질 것 같고요. 그렇네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도 왜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변호사이 지금 내세워서 그냥 명예 이제 훼손이라든가 협박 공갈로 고소한다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대중 앞에 왜 섰을까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마 좀 이번을 밝히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뭐 왔다 갔다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경찰 수사도요. 우리나라 경찰 검찰 수사해봐야 못 보고요. 그거 뭐 여기서 영장 받아가지고 무슨 한미 사법공조에서 미국 가서 어느 세월이 옵니까? 안 오고. 네.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태진아 씨가 만약에 저 시사저널 USA를 공갈, 그 $25만 공갈이거든요. 그 네. 미국에서 중재라고요. 네. 그렇게 캘리포니아 검찰에다가 뭐 시사저널 USA는 미국에 있으니까 고소를 하면 될 텐데 태진아 씨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CCTV는요. 예.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땐 1%? 한 2% 정도 되나? 법적인 이건- 대응을 했을 경우 이거 더 커질 거니까 이 사안은. 아, 그렇죠. 태진아 씨 입장에서 만약 본인이 정말 도박을 했다. 그럼 CCTV 나오길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할 거고. 예. 그걸 도박을 안 했다. 그래도 물론 그럼 억울하기 위해서는 밝히기 위해서 CCTV 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일단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판을 크게 벌릴 리가 없죠. 어제 아마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지려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CCTV는요. 나오기가 제가 봤을 땐 힘들어요. 네. 태진아 씨의 지인 하워드 박 씨가 어제 예. 증언한 녹취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법정에 만약에 갈 경우 예. 효력을 지니게 되나요? 그 이제 결국은 녹취록 문제인데 네. 그 아마 그 협박과 뭐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3번에 있나요? 예, 그죠? 바로 예.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박 전화 받았다, 협박한 적 없다. 일단 녹취록은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시사저널 USA 측에서는 짜깁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요, 사실 저는 이 도박 문제보다 이게 더 전 큰 쟁점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박은요, 네.
만약에 태진아 씨가 도박했으면 그 예전에 개그맨 신모 씨처럼 그냥 뭐 처벌받고 연예계 잠정 은퇴하고 끝나는 겁니다. 태진아 씨 개인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윤리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태진아 씨 주장대로 시사저널 USA라는 어떤 그런 신문이 25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야, 돈 안 주면 기사 쓸 거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언론의 윤리에 대한 문제고 시사저널 USA 주장대로 태진아 씨가 기사 내려 이렇게 했으면 그건 정말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이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 녹취록 싸움이거든요. 어제 태진아 씨 녹취록을 들이댔어요. 협박한 녹취록을. 공갈을 한 녹취록을. 근데 시사저널 USA 발행인은 어제 채널A 그 단독 통화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짜증기 낸 거다. 네. 네. 내가 걸려든 거다. 우리도 오늘 후속 보도를 내서 반격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걸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근데 하나 좀 의심스러운 건 태진이 입장에서 왜 하워드 밥이라는 사람을 내세우냐는 거죠. 그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시사저널 USA 측에서 접근할 때 하워드 했겠습니까? 태진한테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 기자회견으로 모든 게 좀 이렇게 풀리고 의혹들이 풀릴 줄 알았는데 더 지금 꼬이는 형국이고요. 어제 기자회견 관련 나온 발언 중에 일부는 잘못됐다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태진아 씨 전직 아마 딜러 동료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VIP룸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는. 왜냐면 저희 카지노 같은 경우는 VIP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VIP룸이 있습니다. 뭐 게임을 크게 하시길 원하면 크게 하실 수 있고 요 LA 근교 카지노에서 규모는 제일 커요. 저희 카지노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본관이 있었는지. VIP룸에 계셨던 건 맞아요. 손님들 그거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카지노 그 VIP룸에 계셨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제가 베팅하는 데가 15불에서 1,000달러까지 베팅할 수 있는 데예요. 저희는 15 VIP 안에 15불짜리는 없어요. 그냥 한 배팅에 15,000까지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이제 내가 할 때 그 교포분들도 한 3명인가 있었고 또 여행 온 사람들도 한 2명 있었고 예? 저 그렇게 같이 앉아서 했어요. 게임을 한 거는 3분이 계셨었죠. 테이블에. 그렇지. 네. 거기서 했더니 저희가 지금 네. 태진아 씨의 목소리와 이게 굉장히 하진아 씨의 목소리를 굉장히 병행해서 중요한 지금 예. 그건데 어쨌든 태진 씨가 했다 안 했다는 저는 모르겠고 아까 VIP 룸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서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밋이 아까 볼 때 기본적으로 15,000불이 리밋이랬다니까 그럼 한 번 배팅이 1,500만 원씩 하면 됩니다. 근데 1,000불을 갖고 갔다? 기본 한 번 배팅한 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저기에서 게임을 했다 이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네. 카지노를 이렇게 여행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VIP룸에 앉아서 게임을 했다면 아까 저 양반의 이게 리밋이라는 것은 뭔가 기본 배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돈을 말합니다. 근데 15불짜리는 일반 테이블인데 사실은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가족이 있는데 앉기가 자리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딜러들은 계속 저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머물렀던 곳은 VIP 룸이다. 게임을 했던 테이블도 15,000달러까지 우리 돈으로는 1,800만 원이죠. 저게 맞아요? 리밋이라는 얘기는 베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좀 저거라는 서로 얘기입니다. 주장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여러 군데 카지노에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진아 처음엔 한 군데 갔다가 뭐 두세 군데 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태진아 씨가 얘기하는 카지노랑 저 딜러분이 얘기하는 카지노가 다른 카지노예요. 네. 그러니까 태진아 씨는 일단 그 허슬러 그거 이제 지배인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VIP는 뭐 아무나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태진아 씨가 그 말을 보면 맞겠죠. 허슬러에서는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시사저널 USA에서 취재했던 뭐 헐리우드 파크라든지 뭐 다른 네. 카지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MGM 그랜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카지노에서 태진아 씨가 어떻게 했냐 이걸 이제 태진아 씨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태진아 씨는 오직 그 뭐 허슬러 카지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두 측의 말이 지금 접점이 없는 거죠. 네, 공방이 이제 그렇네요. 의외로 쉽게 끝날 수가 있는 게 어제 이제 입장 표명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변호사 측에서 그 협박 부분에 대해서 민사, 형사 소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한 그 브래들리 킴이 과연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부터를 파악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 소송을 거는 게 태진아 씨도 결백을 밝히고 이제 국민들 중에 의혹이 있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안타깝게 협박을 받았었구나. 왜냐하면 어제 하워드 박의 그 녹취록을 봤을 때 많은 법조계에서도 협박죄 자체는 이제 성립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브래들리 킴이 협박을 안 하더라도 그 하워드 킴한테 시킨 그 녹취를 보면은 네. 너가 가서 이렇게 기사 쓰고 20만 불 받아와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태진아 씨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걸 밝히려면 전공법을 택해야 됩니다. 앞서 어제 말한 것처럼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서 그 브래들리 킴 그다음에 시사저널 USA를 걸고 시작을 하는 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 하나 외에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게 계속 네. 특집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저널 USA가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 내용만 보고 과연 이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지 진실이 무엇일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